사실은 박근혜 특검이 박근혜 청와대를 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압수수색을 막 나왔어요. 청와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는데 청와대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호원이 지키는 공간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시설의 장인, 비서실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 기억에 우병우 수석도 그만뒀을 때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막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실락 말락하는 그 무렵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우병우 수석이 있었으면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울 이제 법률가로서 저야 뭐 정치도 비리비리 하니까 뭐 제가 물리력으로 싸우겠습니까? 결국은 논리와 법으로서 청와대 반패막이를 해야 되는 건데 괜히 또 우병우 수석이 또 하나 승진을 시켜주셔가지고 선임행정관이니까 그냥 늦게 온 비서관보다 선임행정관이 이거를 더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대처의 지휘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막 들어오는데 솔직히 특검팀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저는 검사 출신이니까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너 검찰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거기서 오버하면서 다 죽은 권력인데 거기 그냥 붙잡고 있냐.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다. 저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또 압박도 하고 너도 체포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검찰의 주요 선배들 뭐 윤석열, 한동훈 뭐 등등 제가 평소에 알던 선배들이 전부 다 사실은 특검팀 쪽에 있었고 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과 저만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은 나가버리신 상황이다 보니까 계셨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 제가 좀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경계선상에 있으면 연풍문이라는 이 청와대 바로 붙어 있는 출입문이 있거든요. 거기 회의실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팀이 온 거예요. 특검보랑 검사들. 그때 제 동기검사,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는데 제 동기검사도 거기 있어가지고 완전 기세등등하게 거기로 왔어요. 거기 연풍문에. 쳐들어온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딱 들고. 근데 제가 아무리 법리를 검토를 해도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 열어주지 않으면 뚫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대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지 와서 마음대로 뒤지는 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좀 그게 맞다고 봐요. 청와대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시설이고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안보와 어떤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심인 그곳이 막 수사관들이 맨날 들락날락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비리가 있을 때는 거기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해줘버리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가서 아니 나 여기 못 열어준다. 법대로 해보자 그냥. 그래가지고 저도 법리 검토한 거 들고 밀어가지고 그래 저 혼자 가면 좀 여기 저보고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나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저도 조금 더 그래도 편하게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41살 정도였나? 그러니까 41살이면 사회적 나이로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척해도 속으로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나도 체포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암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동기검사가 오히려 더 강성이더라. 나 진짜 열받았어요. 평소에는 잘 지냈던 검사인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진 않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특검이 완장찬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한 자릿수였어, 한 자릿수. 그러니까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을 많이 받던 시기고 또 일종의 모함도 많이 받고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거의 악마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조차도 일을 안 하고 또 제가 나갔을 때 딱 보면서 표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너 이러다 체포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백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황고 기자님이 그때 마음 아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진짜 마음 아팠죠. 그 당시에 유튜버 등등 해가지고 그때는 우파 유튜버가 잘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탄핵을 당하면서 우파 유튜버들이 성장을 한 것이지 다 좌파 유튜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청와대가 포위돼 있던 데인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솔직히 약간 떨리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압박을 하면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법에 의한 압박이 아니잖아요. 법상으로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고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물론 비서실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비서실장이 연품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어떤 수사관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막 그냥 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한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권이 이미 끝났다. 너도 뭐 검찰 와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논리 이외의 것들로 얘기하니까 제가 반발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어차피 법상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랑 얼굴 붉혀서 본인들도 약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저를 따르는 후배들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선배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따로 무슨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검찰에서